어서 오세요. 벌써 40번째 글입니다. 이제 이 글 내용의 껍질은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편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단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아무래도 위두 이룩님에게 큰일이 생긴 것 같소. 이 전쟁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오. 건 백장은 들으시오. 우리가 없는 동안 군유를 철저히 지키시오. 안 됩니다. 즉각 건 백장이 반대했다. 지금 위두의 명을 거역하면 또 다른 화근이 생길 것이오. 설사 마하나를 평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로는 문제가 커질 것이오.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소. 그러시다면 군대를 끌고 가십시오. 건이 조바심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것도 괜한 의심을 살 일이니 안 될 것이오. 그러면 아재 장수와 아물 장수는 남겨두고 장군님만 가십시오. 제가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단은 한참을 더 생각하다 말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오. 아재 장수는 발치 장군을 쫓고 있으니 지금 진영을 벗어나면 곤란하오. 여기까지 와서 발치의 숨통을 열어줄 순 없소. 나와 아물만 가기로 하겠소. 그리고 건 백장을 장수로 임명하오. 내 마음을 잘 알 것이니 항상 나의 뜻을 되새기며 군사들을 통솔하기 바라오. 전 지역의 연락망을 면밀히 구축하고 만일의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하시오. 특히 아물 장수의 어머님을 각별하게 보호하시오. 적들이 틀림없이 노리고 있을 것이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도 고루 살펴보시오. 단은 전령을 불렀다. 이 모든 소식을 아재 장수에게 전하시오. 내 걱정은 말고 계속 진군하라 하시오. 서방님께 이곳으로 오라 하시면 안 되나요? 보고 싶어요. 동방내가 눈물을 훌쩍거리며 말했다. 난실의 일행을 따라가지 않고 이곳에 홀로 남아 있었다. 울지 마시오. 동방내는 굴참골로 돌아가시오. 거기서 기다리시오. 아니에요. 저도 전령을 따라 서방님을 찾아갈래요. 죽어도 골참골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전령을 막무가내 따라 나서는 동방내를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다. 단과 아물은 각각 2명의 호위병만 데리고 명의촌으로 향했다. 호위병들은 만일을 대비해 2-3발 앞과 뒤에 떨어져 걸으며 장군을 경호했다.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그들을 알아본 사람들은 환호했다. 단 장군 만세. 단 장군 만세. 가는 마을마다 평화로웠다.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진 않았다. 그러나 단 장군이 명의촌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병사가 몰려와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무슨 짓이냐? 단 장군을 몰라보느냐? 호위병이 외쳤다. 병사들 뒤에서 자기 장군이 나타나 소리쳤다. 단 장군은 순순히 포박에 응하라. 위두님의 명이시다. 저놈들을 포박하라. 무슨 일이요? 위두님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아니요. 시끄럽다.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 저놈들의 무기를 회수하라. 자기 장군은 단과 아물을 포승줄에 꽁꽁 묶어 감옥에 넣었다. 많은 병사가 이런 상황을 어리둥절하며 자기 장군과 단 장군을 힐끗거렸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이게 얼마만이냐? 단이 말했다. 무슨 말이요? 아물이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왔던 때가 겨우 6개월 전이었나? 형, 지금 그런 생각이 나오. 참으로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실상은 엊그제로구나. 그렇지? 형은 알다가도 모르겠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러게. 우리를 왜 이리 가두는 거요? 이러다 또 죽는 건 아니요? 봄이 오고 있으니 꽃이 피겠지. 뭐라고요? 다음 날 딴과 아물은 마당으로 끌려 나와 고문틀에 묶였다. 그 옆에는 주리를 틀막대와 곤장 등이 질비했다. 아물이 공포에 떨며 말했다. 저것들이 뭐요? 설마 우리를 고문하자는 거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반식경이 지나 자기 장군이 나타났다. 그리고 근엄하게 말했다.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내 놈들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느니라. 계획이라니요. 적을 물리치는 게 우리 모두의 계획 아니요. 아니지. 괜히 험한 고초를 겪지 말고 순순히 자백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어. 그런 우리를 환대하기는커녕 죄인처럼 다루며 도대체 뭘 자백하란 말이요. 그래, 너희들이 괜히 목숨 걸고 싸웠겠느냐. 모두 다 내 놈들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건 당연하오.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고 있어.
이놈아, 말을 비틀지 마라. 저 아물 장수는 전 마나 위두아성의 아들이 아니더냐? 맞습니다. 그리고 아재라는 놈은 전 마나 위두의 호위대장이고. 사실입니다. 대답은 잘하는구나. 두 놈의 신부는 간자이고 내 놈은 바로 이들을 조종하는 수괴다. 전쟁이 끝나면 너의 숨은 야욕이 즉시 드러날 것이다. 지금 아재 장수를 불러들이지 않은 것도 그렇다. 너의 죄는 천하에 드러났다. 내 놈들은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내 입으로 너의 계획을 상세히 실토하면 정상은 참작할 것이다. 어서 실토하라. 전세는 이제 우리의 승리 쪽으로 기울었어. 지금은 무엇보다 속히 전쟁을 마무리하는 게 급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적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놈들을 매우 쳐라. 단과 아물의 등에 곤장이 마구 떨어졌다. 아물이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시오. 단은 자기 장군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제사장은 어디 계십니까? 제사장께 말하리다. 네 이놈. 나는 진즉부터 제사장과 무녀가 너와 한통 속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쩌냐. 내가 무녀를 전쟁터로 불러 천하에 없는 요망한 구판을 벌이며 적군의 혼을 뽑고 있을 때 제사장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무녀는 지금 그 상을 치르고 있구나. 아니지. 지금 당장 그 무녀도 체포하여 이리 데려오라. 모두 똑같은 한패이니 같이 벌해야 하지 않겠느냐. 단은 기가 막혔다. 이륙님을 뵙고 싶소. 시끄럽다. 내가 위두의 권한으로 너를 문책하고 있음을 모르느냐. 내가 세상을 장악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위두님도 이미 알고 계신다. 아재 장수와 너의 군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죽은 후에야 말하겠느냐? 이번 전쟁으로 온 천지가 아수라장이 되었어. 지금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 이 전쟁을 시급히 끝내지 않으면 곧 큰 재앙이 올 것이요. 시끄럽다. 아재 장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 않았느냐? 아재 장수는 지금 발치 장군을 열심히 쫓고 있어. 발치는 이제 궁지에 처해 있어. 만약 여기서 아재 장수를 불러들이면 발치 장군은 되살아날 것이고 그리 되면 이 전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요. 말이 많구나. 이제 봄이 오고 있어. 농민들이 씨를 뿌려야 하는 때가 왔어. 농민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면 하버니의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요. 나의 속셈을 말하겠소.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게 내 속셈이요. 이 전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게 내 속셈이라는 말이요. 괘씸한 놈. 또 말을 돌리는구나. 너는 누구냐? 너와 무녀와의 관계를 밝혀라. 무녀와는 인연이 있었을 뿐이요. 그 인연이라는 게 뭐냐고 물었다. 너는 무녀의 친족이냐? 아니요. 그것 봐라. 친족도 아니면서 무슨 인연이라는 말이냐? 너는 누구냐? 나는 내산골에서 장사를 하던 장사꾼이요. 그렇지. 뭔가 장사꾼이 세상을 뒤집으려 했지. 너의 부모는 누구냐? 나에겐 오직 할아버님밖에 없어. 그 할아버지는 장사에서 재물을 모아 세상을 바꾸고 너는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그게 너의 속셈이 아니었더냐? 전쟁 속에서 적과 싸우는 병사에게 무슨 속셈이 있단 말이요. 병사는 오직 명령에 따라 적을 무찌를 뿐이요. 그저 목숨 하나 걸고 적과 싸우는 절박한 상황을 어찌 속셈이라 말하오. 이놈 말하는 것을 봐라. 여봐라 그 노인을 끌어오너라. 놀랍게도 팽노인이 결박당한 채 마당으로 끌려왔다. 단이 놀라서 벌떡 일어섰으나 묶인 틀과 함께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할아버지, 내 이놈, 저놈이 누구인지 내가 말하라. 전에 말했던 것이 틀림없으렸다. 팽노인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장군을 노려보며 말했다. 저 아이는 내 손자가 아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다. 나는 침곡산에서 저 아이를 모셔왔다. 모든 동물과 호랑이들의 호의를 받으며 봄에 등에 업혀온 귀한 분이란 말이다. 저 아이를 괴롭히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봐라,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증거다. 이래도 발을 뺄 것이냐? 할아버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왔잖아요. 어찌 그런 말씀을. 네, 어미가 곰이다. 제 어머니의 이름이 곰이인 것은 맞아요. 곰은 아니잖아요. 이때
소복을 입은 난실이 포복을 당한 채 끌려와 마당에 패대기 쳐졌다. 자 놨다. 무녀야, 너도 전원과 한패였다. 낭군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무녀를 건드리면 어떤 재앙이 닥칠 줄 모르십니까? 자기 장군이 순간 움찔하였다. 그러나 다시 큰 소리를 질렀다. 너는 전원과 무슨 수작을 부렸느냐? 어서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할까? 난 오늘 꿈 얘기를 하렵니다. 이 무녀의 꿈은 하늘의 계시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늘의 자손이 지상을 살피다가 침곡산 계곡에서 어느 여인이 늙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걸 보았답니다. 힘없는 여인이 산속에서 늙은 아비를 모시고 살며 온갖 모진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딱하여 그가 지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가 그 여인을 돌보는 동안 여인은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하늘의 자손은 그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만 돌보고 다시 하늘로 떠났다고 합니다. 낭군님, 아이가 바로 단 장군입니다. 바로 하늘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꿈은 하늘의 계시입니다. 낭군님, 제 꿈을 무시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순간 자기 장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 또 무슨 미친 소리냐? 이게 모두 이놈들의 계획이다. 저놈의 옷을 모조리 벗겨라. 그리고 사실을 말할 때까지 매우 쳐라. 장정들이 손을 벌벌 떨며 단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단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허리춤에서 단검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게 뭐냐? 단검이 아니냐? 저놈이 품속에 저런 것도 숨기고 다녔다. 저것도 증거인 것이다. 이리 가져와라. 그때 방 안에서 위두 이룽이 밖으로 급히 나왔다. 이룽은 몸이 몹시 불편해 보였다. 비틀거리는 위두의 거동을 두 여인이 양옆에서 거들고 있다. 이룽이 밖으로 나오자 자기 장군이 놀라며 중앙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룽은 아무 말도 없이 장군을 밀어내고 중앙석에 앉았다. 단검을 가져오던 장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자 이룽이 손을 쑥 내밀어 단검을 건네받았다. 이룽이 단을 보며 물었다. 어머니 이름이 곰이라 하였느냐? 예, 위두가 단검을 천천히 살펴보며 물었다. 이 단검은 어디서 났느냐? 예, 어머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룽은 단검의 자루를 유심히 살폈다. 아버지의 이름은 어찌 되느냐? 예, 단웅이십니다. 오,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았구려. 그대는 하늘의 아들임이 틀림없소. 그리고 이룽은 자기 장군을 향해 호통을 쳤다. 장군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는 거요. 예? 여봐라, 마당에 포박된 분들을 모두 풀어들이고 당장 내 방으로 모셔라. 그리고 자기 장군을 돌아보며 힘들여 말했다. 여기 이분들은 모두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할 귀한 분들이요. 장군은 심히 무례한 짓을 범하고 있어. 아직 상황을 모르겠소. 넓은 방 안에 단과 아물, 팽영감, 그리고 난실이 이룽을 마주하고 앉았다. 조금 후에 자기 장군이 들어와 위두를 부축하는 여인을 제치고 위두 옆자리에 앉으려 했다. 자기는 저쪽으로 가라. 단 장군은 내 곁으로 오시오. 자기 장군이 무색해진 얼굴로 맞은편 난실의 옆에 앉았다. 단이 다가가 망설이자 이룽은 단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가까이 내 곁으로 오게. 단 장군, 이 단검 자루에 있는 표식을 아오. 모르겠습니다. 장군의 어머니께서 끝내 비밀로 하셨구려. 이 표식은 우리 할머니의 문장이라오. 장군의 어머니, 고미는 내 숙부의 딸이오. 숙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지요. 늘 아버님 곁에서 현명한 지혜로 아버님을 도우셨고 또 나를 각별하게 사랑해 주셨지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서 제사를 돕던 무녀가 있었는데 뿔을 모함했어요. 아버지의 신임을 받던 무녀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모든 크고 작은 대사는 제사를 지어 결정하니 무녀는 큰일들을 항상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무녀는 숙부의 방해를 많이 받았지요. 숙부는 무녀의 전폐를 종종 무시하고 위두 옆에 자주 머무르며 대사를 결정짓자 무녀는 삼인자로 밀려난 거요. 그녀의 불만이 날로 커졌지요. 감정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무녀는
영모의 증거를 조작하여 숙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무녀는 별자리를 가리키며 하늘이 영모의 조짐을 예지해 준다고 하자 아버님의 마음이 순간 기울고 말았지요. 아버님은 그만 숙부의 영모죄를 인정해 버렸소. 숙부는 아무 말도 없이 스스로 하버니를 떠나가셨어요. 숙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곰이었고 바로 장군의 엄마라오. 곰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예뻤고 나를 친오빠 이상으로 따랐어요. 우리는 늘 함께 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숙부와 함께 떠나버렸지요. 이룽은 말을 하기도 힘들어하면서도 그 소리는 또렷하고 명확하게 이어갔다. 나중에 모든 것이 무당이 조작한 모함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후로 숙부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오. 나는 마하나의 위두가 되자마자 곰이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았지요. 세진이의 다라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는 말은 있었으나 그 이상은 알 도리가 없었소. 그게 벌써 20년 전이로군요. 이룽은 말을 마치고 팽 영감을 넌지시 바라보았다. 그동안 단 장군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살핀 게 있나요? 제 스스로 저렇게 성장하였답니다. 그런데 아까 마당에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제가 단을 거두게 된 것은 하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팽 영감은 단을 처음 만났던 얘기를 소상히 말했다. 여기서 다시 쉬어가렵니다. 41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